자, 사람의 유전할 때, 우리가 사람의 유전은 멘델의 완두콩 그 실험과 같이, 자, 그렇게 실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유전의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완두콩에 비해서 한 세대가 길다. 자, 이제 순종의 부모 세대가 있고 잡종 1세대,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시켜서 2세대. 그러면 이 과정이 보통 완두콩이면 한 1년, 2년 요 안에서 다 끝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한 세대가 30년. 그치, 30년이란 말이야. 예전에는 한 20년 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한 세대가 이제 한 30년. 그래서 한 세대가 길다. 자,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다라는 거야. 한 번에 나올 때 한 명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어. 자, 두 번째. 임의대로 교배가 안 돼요. 넌 얘랑 결혼해봐. 이게 돼? 자,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임의 교배가 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자, 완두콩처럼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 노란색, 초록색. 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면 상관없지만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이 관여한다는 거야.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의 피부. 자,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대략 한 200개가 있어. 200종이. 자,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이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하는 방법, 그래서 그 유전 연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 연구 방법. 자,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계도. 자, 가계도 조사가 있어, 가계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가계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기준으로 나의 엄마, 아빠, 엄마의 엄마, 아빠, 아빠의 엄마, 아빠. 자, 내가 결혼해서 나의 자식들, 그 나의 배우자의 엄마, 아빠, 그 배우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를 했을 때 어떤 특정 유전 형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 조사야. 알겠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요 가계도 조사.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럼 가계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네모는 남자야. 자, 동글뱅이는 여자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자, 남자 여자인데 이렇게 했으면은 둘이 결혼한 거야. 자, 둘이 결혼한 거야. 자, 그래서 결혼하면서 자, 남자인 아들이 태어나고요, 여자인 딸이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떤 특정 유전병이 있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특정 형질. 특정 형질을 이렇게 진하게 색으로 표현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계도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특정 형질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 조사. 자, 통계를 내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자, 어떤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 특정 형질을 갖고 있는 그 인구,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건지. 알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거, 조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쌍생아 또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쌍둥이라고 하죠. 쌍둥이.
그래서 쌍생아 조사는, 쌍둥이 조사는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란성, 이란성. 자,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지? 태어났을 때는 똑같은데 자라면서 차이가 나. 일란성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유전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를 우리가 보통 일란성 쌍생아를 조사하고, 이란성은 이제 처음부터 수정란 자체가 다르게 한 개의 난자가 두 개의 배아로 쪼개지는 것이 일란성이라면, 두 개의 난자에서 수정란이 두 개, 배아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모두 조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DNA하고 염색체를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이거는 생명공학 기술로 DNA하고 염색체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유전할 때 연구의 어려움과,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사람의 유전은요, 크게 상염색체 유전하고 섬염색체 유전으로 나눠진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상염색체 유전 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갈 건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유전을 배울 거야, 생명과학에서. 그럼 거기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복잡하게 넣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대립 관계가 뚜렷하라는 거야. 알지? 대립 관계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완두콩처럼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명확한 것만 얘기할 거야. 피부 색깔처럼, 키처럼.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다룰 거예요.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다룰 것이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독립유전이다. 독립유전이다. 자, 우리 그 독립법칙 하면서 독립유전과 연관유전 해줬지? 한 개의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얘네는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의 염색체에 있어. 그건 우리가 독립유전. 한 개의 염색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둥글고, 자, 노란색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냐. 서로 다른 염색체 둥근 유전자와, 자, 노란색 유전자가 같이 있냐. 서로 따로 있냐.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으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인다. 이거 안 해줬냐? 해준 것 같은데? 응. 자, 둥글다는 것이 라지 R이고 주름진 것이 스몰 R이야. 노란색이 라지 Y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이 스몰 Y라고 했을 때, 자, 바로 요런 거죠. 만약 이게 상동이 있는데 염색체야. 자, 여기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러면은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R하고 라지 Y가 같이 있지. 그때 해줬잖아. 그러면 이 라지 R과 Y는 서로 어떻게 돼? 연관되어 있다. 자, 스몰 R과 스몰 R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짝을 이루면서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독립은 뭐야? 라지 R 따로, 라지 Y 따로, 스몰 R 따로, 스몰 Y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상동이고 상동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얘하고 라지 R은 요렇게 해서, 자, 생세포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얘가, 자, 요렇게 생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맞니? 자, 얘하고 얘가 이렇게 생세포를 만들 수도 있죠. 자, 요렇게 생세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생체세포의 유전자형은 네 가지가 나오지만 얘는 생체세포 유전자형은 무조건 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연관된 것끼리만 생체세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사람에 유전할 때는 이러한 연관된 거를 다루지 않고, 자, 요렇게 서로 독립적인, 이걸 우리가 독립유전이라고 그래. 이걸 독립유전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할 때는 연관유전이 아니라 오로지 독립유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생세포의 유전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다 표현해서 나타낼 것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갈 겁니다. 됐죠? 자, 지울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갈 거야. 그럼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성염색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별과 무관하대요. 자,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똑같아요. 남자라고 이게 덜 발생하거나 여자라고 더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얘기야. 성별과 무관하다. 그래서 염색체는 그 염색체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놓여져 있다. 알지?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혐알기 있지, 혐알기. 혐알기가 가능한 것과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자, 얘를 우성의 형질이라고 하고요. 얘를 열성의 형질이라고 할게요. 자, 우성이니까 대문자 T. 자, 앞으로 이제 유전자 할 때 대문자는 바로 우성이다. 자, 소문자 T는 열성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대문자 T와 소문자 T. 자, 우성, 열성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라지 T면은 우열에 의해서 혐알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거고, 자, 다 순종이니까 라지 T, 스몰 T면 우열의 관계에 의해서 혐알기가 가능한 거야. 근데 스몰 T는 혐알기가 불가능하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열성의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열성의 유전이고 혐알기가 가능한 것은 우성의 유전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제 만약 요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지금 다이렉트로 가게도록 갈게. 여기가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야. 알지?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야. 근데 자, 요 관계에서 자, 지금부터 잘 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 불가능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이 우성의 형질인지 열성의 형질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얘기야. 맞지? 우성의 형질인지 열성의 형질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보자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만약 이게 우성의 형질이면은 자, 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우성이니까 이때는 라지 T가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스몰 T가 혐알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모두 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라지 T면은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고 라지 T, 스몰 T도 혐알기가 불가능한 거고 자, 스몰 T만이 혐알기가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가 불가능이고 나머지 다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다 스몰티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라. 자, 이 딸은 아빠한테 뭘 받아요? 스몰티를 받잖아요. 엄마한테도 스몰티를 받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이 혐알기가 우성의 형질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성립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성의 형질이 아니라 뭐가 된다? 열성의 형질이 된다. 그래서 얘는 우성의 형질이 아니라 열성의 형질이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요 내용이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팁을 찾자. 자, 정상인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 근데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얘 형질은 우성의 형질이니 열성의 형질이니? 그렇지. 그래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 자식이 나왔다면 자, 이 자식의 형질은 바로 열성의 형질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외우세요. 자,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식이 태어났다면 이 자식의 형질은 무조건 무슨 형질? 열성의 형질이다. 그래서 자, 혐알기가 가능한 부모 사이에 불가능한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은 열성이니까 스몰티 하잔 말이야. 그래서 가계도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우성과 열성이 주어진다면 이것만큼 땡큐는 없어. 근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일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다가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뭘 찾냐면 정상인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태어났네. 자식에게 나타났네. 그럼 이 형질은 바로 뭐야? 열성의 형질이 된다. 그래서 열성 유전자 순종의 열성을 표시해주고, 자, 항상 가계도는 하나는 누구? 엄마한테. 하나는 누구? 아빠한테. 근데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야. 근데 둘 다 가능하네? 그 우성은 라지 T. 그치? 그래서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얘는 뭘까? 아빠한테 라지 T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도 라지 T 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 라지 T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 스몰 T 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 스몰 T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 라지 T 받을 수 있지. 그 얘는 유전자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 경우는. 그래서 보기에서 자, 이게 1, 2, 3, 4. 그래서 3의 유전자가 뭐다? 그럼 틀리는 거지. 얘는 모르니까. 얘도 되고 얘도. 그렇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상염색체 유전에서 우성과 열성을 찾는 방법이야. 소문자 T 두 개는 이미 한 개가 왔으니까. 그치.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잖아. 우리가 항상 상동이라는 게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동이거든. 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 하나는 라지 T, 하나는 스몰 T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상동이니까 같은 한쪽에 염색체는 스몰 T, 다른 쪽에도 스몰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상동이야, 상동.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그 엄마, 아빠는 다 스몰 T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정상이야. 그럼 어떻게 돼?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란 얘기지. 자, 이해됐니?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 상염색체 유전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냐 성형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성의 유전인지 열성의 유전인지를 구분해야 돼.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은 열성 유전이 대부분이야. 중상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열성 유전이야.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낸다고 어렵게 낸다고 해서 우성 유전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 자식의 형질은 자 어떤 형질이다? 열성의 형질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열 관계를 따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열성의 형질이 나타난 자손의 유전자형을 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보다는 열성 형질의 개체의 유전자형을 표시한 다음 항상 꼭 기억해야 돼. 하나는 엄마로부터,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거나, 맞지?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 가지고서 나머지의 유전자형을 표시한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 그러니까 성과 관련 없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상염색 유전. 그래서 이런 우열의 관계가 자, 뚜렷하게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염색체 유전과 관련된 우리 교재 되게 많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우성과 열성을 언급하는데 이걸 외울 필요 없다.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혐알기, 미멘, 그럼 귓볼,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얘가 우성이다, 열성이다 그냥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알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거 찾는 방법만 잘 연습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맹이라고 했을 때는 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 요런 관계지. PCT라는 용액이 있어. 혀 끝에 댔을 때 쓴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 자,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게 미맹이고. 그치? 자, 그 다음. 자, 복대림 유전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복대림 유전.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잖아. 그러면 그 한 쌍은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에요. 알겠지? 한 쌍, 두 개야. 근데 이 복대림 유전은요, 대립 유전자가 세 개예요. 자, 이 세 개에서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에서 우성과 열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우성과 열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대표적인 복대림 유전이 뭐냐면 바로 ABO식 혈액형이다. 자, 다 상염색체야. 성이 아니라 상염색체다.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ABO식 혈액형을 보면은 자, 이게 우열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A, B, O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는 거지. 한 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라지 T, 스몰 T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A와 B와 O가 세 개의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를 이루면서 우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알지? 그러면 그 우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이 얘기지. 잘 봐. 자, A하고 B는요, 우열의 관계를 못 찾습니다. 우열의 관계가 없어. 그런데 A나 B는 모두 다 O에 대해서는 우열이야. 우성이야. 그러니까 O는 열성이고 A는 O에 대해서 우성이고 B도 O에 대해서 우성이지만 A와 B는 우열의 관계가 안 나타나요.
자, A와 B는 우열의 관계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 자, A가 있고요. AO가 있고, 자, BB가 있고, BO가 있고, AB가 있고, OO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야? 6가지. 그렇지. 그래서 6가지 유전자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혈액형은, ABOC 혈액형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열의 관계를 보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표현형을 갈게. 표현형. 자, AA야. A형이지. A 오면 A형이지. O가 열성이니까. 자, BB면 B형이죠. 자, BO도 B형이 되지. 왜? O는 열성이니까. 근데 A, B는 우열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이 두 개의 표현형이 다 나와요. A, B형이에요. 그 얘는 뭐가 돼요? O형이 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만 A는 O에 대해서 우성, B가 O에 대해서 우성. 그래서 유전자형은 6가지, 표현형은 4가지. 자, 엄빠로 가자. 자, AB형이고 O형입니다. 알죠? 아니면 이렇게 가볼까? 자, AB형이고요. 아빠가 O형이에요. 아이고, 엄마 고집 되게 세겠다. AB형이, 와, 진짜 AB형. 완전히 거의 4차원 개념. 멋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의 혈액형이 뭡니까? AO, BO밖에 없죠. 그치? AO, BO밖에 없잖아. 그러면 AO, BO밖에 없는데, 자, 이 딸이 결혼했어. 그래서 태어난 딸이 자, 요 딸이 뭐라고 할까? 자, O형하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태어난 딸이 A형이야. 그러면은 자, 얘는 혈액형이 어떻게 될까요? O형이니까 O잖아. 그럼 얘는 A오니까 엄마한테 A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A는 누구한테 왔어? 엄마한테 왔겠지? 그럼 아빠한테는 뭐야? O를 받잖아.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자, 여기가 1, 2, 3, 4, 5, 6이야. 자, 1에 A의 유전자는 누구한테 왔냐? 몇 번에게 온 거야? 5번에게 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렇다면, 자, 4가, 자, 4의 혈액형 모르잖아. 아니, 딸이 AO라고 그래서 아들이 BO가 될 수는 없잖아. AO도 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자, 요 4가 B형이 될 확률은 몇 %예요? 50. 그렇지. A형이 될 확률도 50%죠. 그래서, 자, 얘가 B형이라고 해보자. 그럼 B오네. 그치? 그러면 얘가 AB형인 여자와 결혼했어.
그러면 그 자손들은 혈액형이 뭐가 나올까? AB, BB, AO, BO. 맞니? 그치? 나올 수 확률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요거지. 자, 요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혈액형이 B형일 확률은?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아, AB가 있고요. 자, BB가 있고요. AO가 있고요. BO가 있어요. 그럼 B형, B형이니까 50%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B형일 확률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니까 25%. 그치? A형일 확률은 25%. 근데 만약에 저쪽에 응. 위에서 비가 올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혹시. 아니, 그리고 나서,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 물어보지. 왜냐면 요게에서 만약 B형이야. 근데 이 B가 요게서 올 수도 있고 요게서 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B 오면은 요렇게 줘. 그치? 근데 BB면 이 B는 다 온 거잖아.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는 아빠, 엄마, 하나는 엄마. 엄빠한테 하나씩 받았다. 알지? 그래서, 자, 결혼했으면 내 거에 하나를 주고, 남편에 하나를 주고, 자식한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ABO식 혈액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있잖아. 이거지. A형인 남자가 결혼했는데, 4명의 자식을 낳았어. 근데 4명의 혈액형이 다 틀려. 그러면 이 A형의 여자가 결혼한 남자의 혈액형은 뭐예요? 우용 자, A형인 여자가 결혼했는데 4명의 자식을 낳았어. 근데 4명의 자식들의 혈액형이 서로 다 달라.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혈액형의 남자랑 결혼했을까? B. B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자는 AB고 AO고 남자도 BO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AB가 나올 수 있지, AO 나올 수 있지, BO 나올 수 있지, O가 나올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복대립 유전은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하는 혈액형이라는 형질을 결정할 때 세 개의 대립 유전자 A, B, O라는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그러니까 대립 관계가 자, 뭐냐면 우열의 관계가 A하고 O, B하고 O 두 개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잖아. 그래서 복대립이라고 그래, 복대립. 알지? 그래서 이러한 복대립 유전이 있다, 혈액형.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교재는 없지만, 정리는 좀 해두자. 자, 중간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 자, 중간 유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식물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대립 관계가 뚜렷하다고 그랬잖아. 얘는 대립 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가 누가 더 우성이다, 열성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애매했을 때,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가 없을 때, 우열의 관계 없을 때. 그럼 복대립은 또 A하고 B는 우열의 관계가 없잖아. 근데 O하고는 우열의 관계가 성립되잖아. 그치? 그래서 대립 관계가
있지. 얘는 대립관계가 없는 거야. 자, 바로 뭐냐면은 붉은색의 분꽃이 있어. 자, 얘를 라지 A라고 하자 말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흰색의 분꽃이 있어. 자, 스몰 A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나온 잡종 1세대는 라지 스몰 A입니다. 근데 라지 A와 스몰 A는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A, B가 있을 때는 우열의 관계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A, B가 다 나타나지. 자, 그러면 얘는 라지 A하고 스몰 A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붉은색하고 흰색이 섞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가 분홍색의 분꽃이 되는 거야. 색이 섞이기 때문에 중간색. 둘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둘 다 우열의 관계가 없으니까 둘 다 나타나는 거야. 근데 혈액형은 AB고 이 혈액형은 나중에 적혈구하고 관련이 있어. 적혈구 표면에 이제 어떤 항원 항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AB가 뚜렷하게 다 나타나지만 이 경우는 얘는 색깔이잖아. 색이 섞이는 거야. 그래서 흰색하고 붉은색이 섞이니까 중간색인 분홍색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분홍색 꽃을 자가 수분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지 A,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스몰 A. 그러면 붉은색, 자, 분홍색, 자, 흰색.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 유전이라고 불러요. 중간 유전. 맞지? 그래서 이러한 중간 유전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도. 자, 상염색체 유전했을 때, 자, 상염색체는 성인도 일단 무조건 가계도야. 혈액형도 포함해서 다 가계도야. 그래서 이제 가계도 때, 이번에는 성염색체 유전이야. 자, 반성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대립 유전자가 자, 성염색체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X에도 있고요, Y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봐봐. 자, Y가 있어. 그러면 Y 염색체를 갖는 경우는 오로지 남자밖에 없지. 여자가 Y를 가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유전자가 자, Y 염색체에 있으면 그러면 XY하고 XY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치? XY 프라임이야. 그럼 여기는 정상이 되고요. 자, 얘는 어떤 형질이 발현이 되겠죠. 또는 뭐 유전병이든 어떤 특정 형질이 나오겠지. 특히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귀 속에 귀에서 이 털이 삐져나오는 거야. 자, 이건데 그러면은 있잖아. 요 형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결혼했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Y 프라임은 누구한테만 전달된다? 아들한테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Y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 것은 무조건 남자예요. 알겠니? Y 염색체 있는 건. 그래서 무조건 남자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다. 자, 그래서 Y 염색체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아빠에서 아들로, 그 아들의 아들로. 그 아빠를 보면은 할아버지 보면은 뭐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는 또 고조할아버지가. 자, 아빠를 보니까 삼촌들도 똑같아. 근데 고모는 멀쩡해.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있는데, 여동생이나 누나는 멀쩡해. 늦둥이
막내 놈이 태어났어. 그 걔는 또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오로지 남자한테만 전달되는 거야. Y 염색체 유전자가 있으면. 알지? Y 염색체 유전자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 염색체 유전할 때는 바로 X 염색체 유전만 다룰 거다. 알겠니? X 염색체 유전만 다룰 거다. 자, 바로 이제 요거고. 자, 여기서 똑같아요. 우열의 관계가 자, 우성 유전이냐 열성 유전이냐 이거지. 만약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록 생명이거든. 자, 정록 생명. 그러니까 녹색하고 붉은색을 구분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 색깔 구분. 정록 생명인데 자, 얘는 자, X 프라임입니다. X 프라임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했어. 자, 요렇게 태어났어요. 알지? 자, 정상인 부모의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알지?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 아들은 X 프라임 Y가 돼요. 그치? 그런데 이 X 프라임이 우성이라면 자, Y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Y, 아빠는 생명이 아니니까 X가 돼야겠지? 그러면 요 X 프라임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았지? 그 엄마는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생명이 아니지. 만약 이것이 X 프라임이 우성이라면 그렇잖아. X 프라임이 우성이라면 X 프라임이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경우는 XX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성이라면 XX하고 XY가 얘만 생명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 요 아들이 생명이야. 근데 Y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아빠는 XY가 되겠지. 그럼 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왔어? 이모한테? 아니야, 그거 막장이잖아, 그거는. 그거 막장이잖아. 엄마한테 와서야지, 엄마한테, 그치? 그건 완전 막장이고. 엄마한테 와야 되잖아. 그럼 X 프라임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는 정상이야. 그럼 안 되잖아. 우성인데 X 프라임이 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X 프라임 우성이 아니라 뭐다? 열성 유전자다. 열성이다. 알겠지? 자, 열성이니까 자, 이 X 프라임 Y에서 Y. 그럼 엄마는 X 프라임이고 정상이니까 X. 그래서 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정상인 부모와 다른 형질이 나왔다면 이 형질은 우성 유전이야, 열성 유전이야? 열성 유전이다. 알겠지? 자,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아, 열성이구나. 그러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Y가 바로 정록 생명이 될 거고요. 자, X, X, X 프라임, X, X, Y는 정상이 될 거다. 맞니? 그러면 남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여자는 셋 중에 하나가 생명이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은 성에 따라, 남성, 여성에 따라 자, 그 빈도가 다르단 얘기예요. 자, 빈도가 달라요. 자, 이렇게 정록생맥은 열성의 X 염색체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자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생명이야. 남자는 둘 중에 하나만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빈도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지. 셋 중에 하나고 얘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열성이라서 그래. 근데 우성이면은 반대로 셋 중에 둘이, 만약 이게 우성이라면 셋 중에 둘이 생명이고 둘 중에 하나가 생명이니까 우성이면은 여자가 더 많지. 빈도수가. 자,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구분은, 자, 부모에 없는 생명이 바로 이제 없는 것이 나타나면 열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네. 자, 요게 하나. 그럼 X 프라임 X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다? 보균, 아니, 균이 아니잖아. 보인자라고. 아, 보인자. 보인자. 보균자가 아니야. 보인자야, 보인자. 알지? 자,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질이 성염색체 유전인지 아닌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구분해야지. 아니, 얘가 성염색체 유전일까, 상염색체 유전일까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엄마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X 프라임, X 프라임이에요. 아들은요, 엄마한테 뭘 받아요? X 프라임 받고요. 아빠한테 Y 받으니까 아들도 뭐가 돼요? 생명이에요. 엄마가 생명이면요, 무조건 아들은 생명이에요. 알지? 그러면 이 엄마는 X 프라임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한테 받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 X 프라임은 무조건 외할아버지한테 받는 거야. 자, 우리가 얘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를 봤을 때는 요 세 가지 세대를 봐야 돼. 그치? 그래서 남자가 유전병이고 여자가 유전병이고 남자가 유전병이에요. 남유, 여유, 남유가 돼야 돼. 알지? 남유, 여유, 남유. 남자가 유전병, 여자가 유전병, 남자가 유전병. 그러니까는 요 세 개 세대를 통해서 여기를 보는 거야. 자, 여기를 봤더니 와, 유전이네. 유전. 남유, 여유, 남유. 아, 얘는 X 프라임이구나. X 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걸 하는 거지, 요거. 됐니? 물론 여기에서 정상인 이 나올 수 있어. 왜? 얘는 X 프라임 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X를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보지 마. 여기 정상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여기만 보란 말이야. 여기 요 관계가 성립이 되냐 이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X 염색체야. 요 관계에서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상이 있다고 해서 정상인 딸이 있고 여기 딸이 있어. 자, 여기 정상인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자, 아빠한테는 X 프라임 받았겠지. 근데 보니까 이 여자의 엄마는 정상이야. 그럼 엄마가 보인자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엄마가 보인자일 때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자, 엄마한테 얘를 받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오면은 요 관계 성립되잖아요. 그럼 요건 아닌데요. 남유 여유 아닌데 아니지. 여기 여자 유전병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면 무조건 요거 볼 필요 없어. 요렇게만 되면 무조건 얘는 X 염색체 유전이구나. 열성 유전.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알겠니? 물론 우리 중3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뭐 유전자가 X 염색체 있다 또는 뭐 성염색체 유전이다 나오겠지만 일부 학교는 좀 어렵게 나오면 저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
알지? 그래서 남유, 여유, 남유가 성립이 되면 남유, 여유, 남유 이게 성립이 되면 그렇지?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남유, 여유, 남유라면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이 된다. 충전도 이렇게 안 되네. 와우. 자, 90번 문제를 보면, 이거 이제 1단계 90번 문제.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미맹 형질에 대한 가계도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정상 유전자는 라지 T고요, 미맹 유전자는 스몰 T예요. 그치? 자, 이것이 우성인지 미맹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잖아. 근데 원칙은 이미 이게 다 주어진 거야. 우리가 유전자형을 할 때 대문자를 쓰면 이게 우성의 유전자고요. 소문자가 열성의 유전자거든. 알겠지? 원래는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는 라지 T와 자, 스몰 T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우열의 관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는 라지 T인데 이게 미맹인지 정상인지 모르는 거지. 그럼 이제 뭘 봐야 된다? 정상인 부모의 미맹인 아들이 태어났네? 그래서 미맹은 열성 유전이야. 봐봐. 정상인 부모의 미맹인 아들이 태어났지. 그럼 이 미맹은 무슨 유전? 열성 유전. 그럼 열성 유전이니까 자,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써.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자, 이 스몰 t는요, 엄빠한테 받았으니까 엄빠는 정상이야. 자, 이 스몰 t 엄빠한테 받았으니까 가 나오죠. 그치? 그러면 자, 얘네들은 자, 다 스몰 t를 받는데 정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자, 이제 마는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라지 T가 될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마는 모른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다는 스몰 T를 받았으니까 얘는 라지 T, 스몰 T가 되고요. 그치? 아니지. 다는 모르지. 자, 라가 라지 T, 스몰 T가 되죠. 그럼 다는 정상인데 자, 이 스몰 t는 다 이렇게 갔죠? 그럼 라지 t는 다가 준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될 수도 있잖아.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맞니? 그러니까는 다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라가 미맹인 남자랑 결혼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자손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1대 1이네. 2번이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죠. 자, 97번처럼 어떤 집안의 귀지 유전 현상에 대해서 자, 나타난 거야. 자, 우성 유전자는 라지 A, 열성 유전자는 스몰 a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자, 젖은 기지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마른 기지가 유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열 관계 따지자. 자, 기역, 니은은 어쨌든 간에, 자, 젖은 기지인데, 마른 기지에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마른 기지가 바로 뭐야? 열성이란 얘기예요. 열성. 맞니? 열성이야.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이게 상인지 성인지를 구분해야지. 성은 남유, 여유, 남유. 자, 요 관계 성립됐지만 아니지. 남유, 여유, 남유 관계가 성립이 안 됐지. 그러면 얘는 뭐야? 상염색체구나. 알지? 그러면은 자, 마른 것이 스몰 a, 젖은 것이 라지 a.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또 기억은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리을은 라지 a. 아니죠? 라지 a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라지 스몰 a가 될 수도 있죠. 자, 얘는 라지 스몰 a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유전자형이 다른 하나는 자, 기역, 니은. 아 근데 리을이 무조건 그 라지 스몰 A가 돼요. 잠깐만. 스몰 A, 라지 A를 받았고, 라지, 여기 스몰 A를 받을 수 있고, 라지 A, 스몰 A를 다 받을 수 있잖아. 니은은 둘 중에 하나잖아. 아 근데 밑에 3대에 그 스몰 A가 둘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치. 리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야지.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요거네. 자, 그러면은 다른 것은 디귿이네, 뭐. 별거 없네. 답은 정해져 있네, 이미. 그치? 요렇게 찾는다. 찾는 방법 알겠지? 요런 식으로 찾는 거야.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ABO식이고 생명. 자, 생명 보자. 자, 이런 문제는 얼마나 좋아.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치? 이미 XX라고 했으니까. 정상이 XX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다 주어졌네. 그치? 이것도 다 주어졌네. 그러니까 주어진 거니까 뭐 고민하지 맙시다. 어쨌든 생명은 열성 유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X'Y가 되고요. 자, X'Y가 되고요. X'X'이니까 X'X'이 되고. 자, 그러면 XY니까 요 X'은 나한테 왔네. 보인자가 될 거고요. 자, 아빠는 정상이니까 자, X'은 엄마한테 왔겠지. 자, 끝.